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CTP47, 이 로슈의 악템나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인데요. 글로벌 3상 IND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사실은 이제 공시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전해졌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큰 흐름은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CTP47 글로벌 3상 IND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슈의 대표적인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어떤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규모 자체가 뭐 작년도에 글로벌 매출이 한 4조 한 중반 정도로 돌 만큼 이 로슈는 항암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력한 이 제품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후발주자를 통해서 진입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바이오테라 솔루션도 이 악템나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3상을 하고 있고, 독일의 이제 프레지나우 뭐 킵인가요? 여기서도 3상하고 있고, 헝가리 쪽에 이제 리히트 쪽에서도 이제 임상 1상을 뭐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작년도죠. 작년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현재 이제 투약이 끝내고 이제 결과 분석을 진행 중인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글로벌 3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신청을 한지 2개월 만에 지금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쪽에서 448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인 악템나의 와 유효성이라든지 뭐 안전성, 이 약동화, 그리고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 비교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3상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이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러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치료제가 있죠.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대표적인 게 렘시마도 있고 유플라이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그 작용 기전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약물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악템나 같은 경우에는 체내 염증 유발을 하는 어떤 기전 자체가 인터루킨 6 단백질을 억제해 가지고 염증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제제입니다. 일종의 뭐 사이토카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악템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은 이제 그 CTP 47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적응증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형 같은 경우에도 악템나가 뭐 SG 제형이라든지 IB 제형으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환자의 어떤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SG 제형하고 IB 제형 두 가지로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렘시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DNF 알파 억제제 형태로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악템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트루킨 억제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제 작용 기전을 좀 달리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면 렘시마라든지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악템나까지 갖추면 항암제에서 가장 이제 시장 규모가 큰 이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입지도 계속 이제 강력히 강화된다, 이런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내년도에 사실은 이제 하반기 정도의 허가를 좀 기대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2030년도까지 매년 한 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쯤에 유럽에서 EC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가 기대되고 있는 아바스틴 관련된, 요것도 이제 로슈죠. 로슈의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 이미 이제 EME
EMA의 그 CAMP에서는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시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승인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FDA 승인 여부가 이제 올해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의 신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계속적인 어떤 개발과 승인과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관련되는 모멘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항암제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시장 말고도 신규 이제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천식 쪽에서 졸리어 바이오시밀러, 내분비 질환에서는 이제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질환 쪽에서는 아얄리아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스텔렐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까지 계속적으로 개발과 허가 과정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의 어떤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이 한경 컨센서스에 들어가서 셀트리온의 어떤 적정가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 이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어떤 이제 적정 주가들이 이제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23만 원대, 21만 원대, 그 다음에 뭐 25만 원대 요런 어떤 흐름들이 셀트리온의 본 모습으로 들어온다. 2023년도 재성장을 기다린다. 1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이제 뭐 6월달 부터 뭔가 좀 이제 바뀌는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최근에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가 23만 원짜리 이제 상향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1년 정도를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상대 수익률을 보면 훨씬 떨어지죠. 예, 근데 사실 보면 이제 6개월이라든지 3개월, 1개월 정도로 보게 되면 절대 수익률로 보면 이제 최근 이제 3개월, 1개월 정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 수익률 자체도 3개월이라든지 1개월 정도를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외면했던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들 매수대 최근에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히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외국인 어떤 보유 수량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틀 정도 이제 파라볼릭자는 이제 하락 시그널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나름 이제 돌파 흐름을 메꾸면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 나왔던 부분들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바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지 확인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제 구간으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로 여기를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보면 17만 한 5천원 정도 위와 이제 뭐 18만 원대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어떤 분위기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제 다음 달에 마무리가 되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만료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에 슈팅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하반기 이제 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사 합병에 관련되는 이사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좀 주가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시나리오 보면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3사 합병에 관련되는 회사의 어떤 이사회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이 8월달 이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뭐 베그젤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텔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내년도 기대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램시마이스시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주가 흐름들에 상당히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 5일선에서 살짝 내려와서 21선 위에서 지금 반등 여부를 이제 그 좀 모색을 하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이제 18만 6,500원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시간의 가격은 한 500원 정도 빠졌죠.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은 전일보다는 좀 빠져서 8.32 정도 이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21선 위에서 이제 조정봉이 지난주하고 보면 거의 한 5일 정도 조정을 19만 3천원 정도에서 보면 이제 거의 그 고점에서 보면 지금 한 3, 4% 정도 좀 조정을 했죠. 그래서 조정할 때 이제 거래량은 좀 줄였기 때문에 양호한 일단 조정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2019년도, 20년도의 어떤 바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뭐 20만원대, 25만원대 흐름, 내년도에는 30만원대에 가까운 어떤 가격 흐름들이 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